형의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아니, 조용해야 했다. 하지만 영식의 귀에는 온통 웅성거림만 들렸다.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로 낮게 흘러나오는 수군거림들. 영식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 봐. 그럼 그렇지. 저렇게 순진하게 살아온 애가 어떻게 알겠어. 형만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어머니도 끝까지 숨긴 거잖아. 영식은 형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형, 박준혁? 항상 완벽했던 형. 명문대를 나와 변호사가 되고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던 그 형. 영식은 평생 형의 그늘 아래서 살았다. 형이 빛나는 만큼 자신은 보잘것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영식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만이 맴돌고 있었다. 도대체 내가 뭘 몰랐다는 거지? 조문을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 어머니의 동생인 이모가 영식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났다. 영식아, 넌 알아야 해. 준혁이가 내가 알기를 바랐어. 이모,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는 입술을 떨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이 집 아들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박 회장님이 아니라고. 그 순간 영식의 세계가 무너졌다. 장례식장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조문객들의 얼굴이 흐릿해졌다. 형의 영정 사진만이 차갑게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야 알았니, 영식아? 넌 처음부터 이 가족이 아니었어.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자 사랑입니다. 박영식, 32살. 그는 항상 착한 동생이었다. 형이 가족회사를 물려받는 동안 영식은 작은 광고 대행사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다. 불평 한 번 없이 형이 외제차를 타고 강남 펜트하우스에 사는 동안 영식은 노량진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다. 부러워하지 않으려 애쓰면서. 하지만 영식은 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가족 모임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시선들. 아버지가 형에게만 쏟는 관심. 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볼 때의 그 복잡한 표정. 왜 나만 아버지 눈동자색이 다르지? 왜 나만 키가 작지? 왜 형은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나는? 영식은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다. 부모님이 날 사랑하니까 괜찮아. 형도 날 아끼니까 괜찮아.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식은 거울 앞에 섰다. 어머니를 닮지 않은 얼굴, 아버지를 닮지 않은 체형, 형과는 전혀 다른 성격. 모든 것이 이제 설명되었다. 나는 진짜로 이 집 아들이 아니었구나. 그날 밤 영식은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렇다면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가? 어머니는 왜 나를 낳았나? 형은 알고 있었나? 아버지는, 박 회장님은 알고 있었나? 가장 고통스러운 건 형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었다. 영식이 가장 믿었던 사람, 유일하게 자신을 동생으로 대해준 사람. 그 형에게 이제는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다. 형? 형은 알고 있었어? 내가 진짜 동생이 아니라는 걸. 영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다. 형의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영식은 변호사 사무실로 호출되었다. 형의 유언장을 집행하는 자리였다. 영식은 별 기대 없이 그곳에 갔다. 어차피 모든 재산은 아버지에게,
혹은 형의 약혼자였던 수진 누나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뜻밖이었다. 고인께서 박영식 씨에게 별도의 편지와 함께 개인 계좌에 5억 원을 유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영식은 귀를 의심했다. 5억? 형이 나에게. 영식의 손에 낡은 봉투가 쥐어졌다. 봉투 겉면에는 형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식아,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다. 형이. 영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영식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이렇게 비겁한 방법으로 진실을 전하게 돼서 넌 우리 집 진짜 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 아버지가 박 회장님이 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지. 사실 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 우연히 어머니의 일기장을 봤거든. 거기엔 내 진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 어머니의 첫사랑. 하지만 가난했던 그 남자는 어머니와 결혼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박 회장님과 결혼했지. 그리고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 남자를 잊지 못했어. 영식아, 넌 그 남자의 아들이야. 난 이 사실을 알고도 너한테 말하지 못했어. 너무 착한 내가 이 진실을 알면 무너질까봐. 하지만 이제 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의사가 말하길 내 병은 6개월이래. 그래서 이렇게라도 너한테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 5억은 적은 돈이지만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영식아, 하나만 기억해. 내가 누구의 아들이든 넌 내 동생이야. 영원히. 준혁 형이. 편지를 다 읽은 영식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변호사 사무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영식의 입에서는 신음 같은 소리만 흘러나왔다. 형? 형은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때 영식의 머릿속에 형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형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영식의 손을 잡고 했던 말. 영식아, 너만은 진실을 알아야 해. 이 집안의 진짜 비밀을.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다. 형은 죽어가면서도 영식에게 진실을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질문은 더욱 많아졌다.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는 지금 어디에 있나? 어머니는 왜 이 모든 걸 숨긴 걸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집안은 대체 뭘 더 숨기고 있는 거지? 영식은 형의 편지를 읽은 후 일주일 동안 회사에 병가를 냈다. 그는 어머니를 만나 직접 물어야 했다.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평생 엄마라고 불렀던 그 여자에게 내 진짜 아버지가 누구냐고 어떻게 물을 수 있겠는가? 대신 영식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형의 흔적을 따라가기로 한 것이다. 형의 집, 형의 서재, 형이 남긴 모든 기록들. 거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형의 강남 펜트하우스에 들어간 영식은 곧바로 서재로 향했다. 형은 꼼꼼한 성격이라 모든 걸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과연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영식이를 위한 기록. 2015년부터. 영식은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형이 조사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과거, 외삼촌의 증언, 그리고 한 남자의 이름. 강대원. 1970년생. 영식이의 친부로 추정됨. 영식의 손이 떨렸다. 강대원. 그 이름을 본 순간 뭔가 기억의 저편에서 떠올랐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간 작은 공원. 거기서 만난 한 남자. 그 남자가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 설마
그 사람? 노트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강대원은 1995년 어머니와 헤어진 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0년 그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영식이를 보고 싶다고 했다. 나는 거절했다. 영식이가 평범하게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다. 하지만 최근 강대원이 다시 연락했다. 그는 이제 큰 사업가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식이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싶다고 했다. 나는 고민 중이다. 영식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2024년 3월 오늘 병원에서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 6개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영식이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 영식은 노트를 덮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형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형은 영식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결국 형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때 영식의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영식이니? 목소리는 낮고 쉰 목소리였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목소리. 누구세요? 나는 강대원이다. 네, 내 아버지야. 영식의 심장이 멈췄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자의 숨소리. 영식은 입을 열 수 없었다. 그저 전화기를 꽉 쥔 채 온몸이 굳어버렸다. 영식아, 미안하다. 이제라도 너를 찾았어. 준혁이가, 내 형이 내게 연락했단다. 내게 진실을 알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전화했어. 만나자. 내게 할 말이 많아. 그리고 내게 줘야 할 것도 있어. 영식은 대답 대신 전화를 끊어버렸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었다. 형의 죽음, 출생의 비밀, 그리고 이제 나타난 친아버지. 영식은 형의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평생 쌓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대체 누구지? 영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강대원의 전화를 받은 다음 날 그는 어머니가 사는 본가로 향했다. 25년을 살아온 그 집. 하지만 이제 그 집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형의 사진을 안고 울고 있었다. 영식을 보자 어머니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영식아, 왔니? 어머니. 영식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는 그 냉기를 느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 말 안 했어요? 뭘? 내가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는 거요. 박 회장님 아들이 아니라는 거요. 왜 평생 숨겼어요?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품에 안고 있던 형의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유리 액자가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준혁이가 말했구나. 형 유언장에 편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강대원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도 왔어요. 내 진짜 아버지라면서요. 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 영식에게 다가왔다. 영식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식은 뒤로 물러섰다. 만지지 마세요. 이제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영식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널 사랑했어. 진짜로. 내가 내 뱃속에서 자라는 10개월 동안 매일매일 기도했어. 건강하게 태어나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럼 왜 진실을 숨겼어요?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한 게 아니야. 난 그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영식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봤다. 평생 강했던 어머니. 항상 우아하고 당당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 바닥에 쓰러져 울고 있었다.
말해봐요. 왜 강대원 아저씨를 떠나 박 회장님한테 시집 온 거예요? 돈 때문이에요? 아니면 나 때문이에요? 둘 다야. 어머니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나는 대원이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하지만 우리는 너무 가난했어. 대원이는 공사장에서 일했고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지.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 하지만 내가 임신했을 때 대원이가 사고를 당했어.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지. 수술비가 없었어. 나는 모든 걸 팔았지만 부족했어. 그때 박 회장님을 만났어. 그래서 거래한 거예요? 날 낳는 대신 결혼해 주겠다고? 아니야. 어머니가 소리쳤다. 박 회장님은 착한 사람이었어. 그는 내 사정을 알고도 대원이의 수술비를 대주겠다고 했어. 조건 없이. 하지만 나는 그걸 받을 수 없었어. 자존심 때문이 아니야. 대원이가 그걸 알면 죽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요? 그래서 나는 대원이한테 거짓말했어.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고. 그리고 박 회장님과 결혼했지. 대원이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 영식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이해,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럼 박 회장님은요? 아버지는? 아니, 박 회장님은 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다. 회장님은 너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어. 정말로. 하지만 못했죠. 내가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미안해. 영식아. 정말 미안해. 영식은 어머니를 내려다봤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보다 작아 보였다. 평생 우러러봤던 어머니가 이제는 그저 연약한 한 여자로 보였다. 나 강대원 아저씨 만날 거예요. 내 진짜 아버지 얼굴이라도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영식아. 그리고 어머니.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세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영식은 돌아서서 현관문으로 향했다. 뒤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영식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뒤돌아보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았다. 집을 나서며 영식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형? 이게 형이 원했던 거예요? 내가 진실을 알면 이렇게 괴로울 줄 알면서도.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후 영식은 강대원과 만나기로 약속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강대원은 이제 큰 건설회사의 대표였다. 가난했던 과거는 온데간데 없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였다. 50대 후반.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매는 거울 속 자신과 닮아 있었다. 영식이구나. 강대원은 일어나 영식을 맞이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앉아라. 아니, 앉으렴. 영식은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대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신 건데요? 모든 게 다 내 곁에 없었던 것, 내가 잘하는 걸 보지 못한 것, 아버지라고 불러주지 못한 것. 영식은 냉정하게 대꾸했다. 그건 아저씨 선택이잖아요. 어머니가 떠났을 때 찾아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럴 수 없었어. 왜요? 강대원은 긴 한숨을 쉬었다. 내 어머니가 나한테 편지를 남겼단다. 절대 찾지 말라고. 너를 보지도 말라고.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그게 말이 돼요? 아버지라면서요? 나도 매일 고민했어. 너를 보고 싶었어.
하지만 내 어머니 말이 맞았어. 내가 나타나면 내 인생이 복잡해질 거라고. 박 회장 집안에서 편하게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영식은 씁쓸하게 웃었다. 편하게? 전 평생 편하지 않았어요. 항상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집안에 속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세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강대원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받아라. 내 회사 지분 30%다. 약 200억 원 상당이야. 영식은 봉투를 밀어냈다. 필요 없어요. 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영식아, 아저씨가 진짜 아버지라면 왜 형한테 연락한 거예요? 나한테 직접 연락하지 않고? 강대원의 표정이 굳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었다. 준혁이가 먼저 나를 찾아왔어. 뭐라고요? 3년 전이었어. 준혁이가 나를 찾아왔지. 그리고 묻더구나. 너를 데려가고 싶으냐고. 영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형이 그런 말을 한 거죠? 강대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놓았다. 준혁이는 너를 보호하려고 했어. 박 회장 집안에서 말이야. 그런데 박 회장이 유 원장을 바꾸려고 했대. 너를 완전히 배제하고 준혁이한테만 모든 걸 물려주겠다고. 그게 무슨... 준혁이는 그게 싫었던 거야. 자기 동생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게. 그래서 나한테 제안했어. 내가 너를 인지하고 내 회사 지분을 넘겨주면 준혁이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너한테 주겠다고. 영식은 믿을 수 없었다. 형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하지만 형은 병에 걸렸어요.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죠? 아니, 준혁이는 실행했어. 유 원장에 너한테 5억을 남긴 것도, 나한테 연락하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도 다 그 계획의 일부였어. 강대원은 다시 서류 봉투를 영식 앞으로 밀었다. 이게 준혁이가 원했던 거야. 내가 이 집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내 진짜 아버지가 내 옆에 있다는 걸 알고 살 수 있도록. 영식은 봉투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200억 원짜리 자유가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자유는 형의 죽음과 맞바꾼 것이었다. 형은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아니야. 강대원이 고개를 저었다. 준혁이의 병은 원래부터 있었어. 그 애가 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다만 죽기 전에 너를 지키고 싶었던 거지. 영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것. 형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것. 그게 너무 슬펐다. 형? 그때 강대원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준혁이가 나한테 맡긴 또 다른 편지야. 내가 나를 만났을 때 주라고 했어. 영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를 뜯자 형의 필체가 나타났다. 영식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강대원 아저씨를 만났겠지. 어때? 좋은 사람이지? 난 아저씨를 만나보고 확신했어. 너의 진짜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라고. 영식아, 나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을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넌 희생양이 아니야. 넌 이 집안의 피해자가 아니야. 넌 그저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아니야. 난 진심으로 널 동생으로 사랑했어. 우리 어머니도 박 회장님도 다들 서툴렀을 뿐이야. 널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지. 이제 넌 자유야. 강 대표님의 아들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 그리고 가끔은 나를 기억해줘. 내 형으로. 사랑한다, 영식아. 준혁. 영식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형의 마지막 선물.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자유였다. 고맙습니다. 형. 영식은 강대원과의 만남을 마치고 형의 묘지로 향했다. 저녁 무렵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형이 잠든 언덕은 조용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은 영식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형의 이름을 바라봤다. 박준혁? 1989년부터 2024년. 형? 영식은 입을 열었다. 나왔어. 형이 시킨 대로 다 했어. 강대원 아저씨도 만났고 어머니한테도 물어봤어. 이제 다 알았어. 바람이 불었다. 영식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근데 형, 난 아직도 모르겠어. 왜 형은 나를 이렇게까지 보호하려고 한 거야? 난 형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형은 항상 나한테 잘해줬는데 난 형한테. 영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형한테 제대로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 형이 아플 때도 난 회사 일 때문에 자주 못 갔어. 형이 마지막으로 날 불렀을 때도 난 짜증냈어. 왜 자꾸 부르냐고. 눈물이 쏟아졌다. 미안해, 형. 정말 미안해. 난 형한테 못된 동생이었어. 형이 날 동생으로 사랑해줬는데 난 그걸 몰랐어. 영식은 묘비를 껴안았다. 차가운 돌의 감촉. 하지만 그 안에는 형의 따뜻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형,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형 없이 어떻게 살아? 그때 영식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영식 씨? 돌아보니 형의 약혼자였던 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수진 누나, 오랜만이네요. 준혁이 보러 왔어요. 수진은 영식 옆에 앉아 국화를 놓았다. 영식 씨도 많이 힘들죠? 누나는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수진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근데 있잖아요, 영식 씨. 준혁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영식이를 부탁해라고 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영식이가 많이 외로울 거라고. 그러니까 가끔 챙겨달라고. 영식은 고개를 떨구었다. 형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나만 생각한 거네요. 당연하죠. 준혁이한테 영식 씨는 진짜 동생이었으니까요. 수지는 영식의 어깨를 토닥였다. 영식 씨, 준혁이는 복수를 바라지 않았어요. 준혁이가 원한 건 영식 씨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워하지 말아요. 그게 준혁이가 원하는 거예요. 영식은 수진을 바라봤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피가 섞였든 아니든 똑같았다. 누나, 형이 남긴 돈 어떻게 써야 할까요? 글쎄요. 영식 씨가 하고 싶은 일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일. 영식은 생각했다.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 그것은 무엇일까? 광고 대행사에서 남의 제품을 홍보하는 것? 아니었다. 영식은 항상 다른 꿈이 있었다. 난 건축을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그럼 그거 하세요. 준혁이도 좋아할 거예요. 영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형의 묘비를 바라봤다. 형, 난 이제 알겠어. 형이 원한 게 뭔지. 형은 내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던 거지. 누구의 아들이든 상관없이. 바람이 다시 불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마치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래, 맞아. 넌 자유야. 영식은 일어섰다. 묘비의 마지막 인사를 했다. 형,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형이 남긴 선물 잘 쓸게.
그리고 형이 바라는 대로 살게. 행복하게. 영식은 돌아서서 언덕을 내려갔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형이라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앞만 보고 가라고 했을 것이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영식은 알았다. 해가 지면 다시 뜨는 것을. 3년 후 강대원 건설의 신입 임원으로 들어온 박영식, 아니 이제는 강영식은 자신의 첫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준혁빌라. 형의 이름을 딴 임대주택 단지였다.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이 주택은 형이 생전에 꿈꾸던 프로젝트였다. 형의 노트에 적혀 있던 스케치를 바탕으로 영식이 완성한 것이다. 준공식 날 영식은 단지 입구에 섰다. 그곳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다. 준혁빌라. 박준혁을 기리며 2027년. 형, 봤어? 내가 해냈어. 영식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그 옆에는 강대원이 서 있었다. 이제 영식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 서툴지만 조금씩. 잘했어, 영식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혁이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랬으면 좋겠네요. 영식은 주머니에서 형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이제 낡아서 구겨진 그 편지를 펼쳤다. 넌 자유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 형, 나 잘 살고 있어. 형이 바라던 대로. 자유롭게. 그날 저녁 영식은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3년 만이었다. 어머니, 저예요. 영식이에요. 영식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형을 위해 만든 거예요. 그래. 그래, 갈게. 꼭 갈게. 전화를 끊고 영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준혁 빌라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다. 그곳에는 새로운 가족들이 이사를 오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형, 이게 복수보다 나은 거 맞죠? 형이 사랑했던 세상을 만드는 게. 영식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